또 공자 앞에서 얹었습니다. 오늘 선정한 다 아시겠지만 세 개가 다 지금 얼마 전에 물난리 관련된 글들입니다. 같은 어떤 사안이죠. 그 사안에 대해서 3인 3색의 시선이랄까, 어떤 각 그 물난리라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비판, 또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사실 제가 감히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매끄러운 글은 아니에요. 사실 중간에 좀 약간 어색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고, 막 명필이라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도 어쨌건 메인 신문에 실릴 정도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후 재난에 대비해서, 특히 이제 물폭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시 설계를 해야 될지, 그런 좀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물난리 재난 올해 일어난 거 소개했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좀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도입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 문장이 됐든 한 단락이 됐건 두 단락이 됐건 어쨌건 간에 도입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도입의 의미로서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데, 사실 앞에 두 단락은 그냥 이게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두 단락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데, 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책이 겉돈다. 이거를 제목에서 구호만 요란한, 말 그대로 겉만 번지르라고 내실이 없는 그 대책을 이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자 이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겉돈다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7월, 8월, 이거 정확합니다. 진짜 7월, 이거 다른 아침에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사설 칼럼을 보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대충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들 얘기를 해요. 뭐냐면, 특히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조금 다 잘라라. 그 돈 가지고 수해복구 비용 지원해라.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보조금 자르는 그 돈 갖다가 주려면 내년 1월에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쵸? 국회에서도 마무리 추경하겠죠. 그러면서 그 잘라가지고 내년 1월에 절차상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추경 얘기도 나오지만요. 뭘 모르고 한 소리다, 이런 비난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7월, 8월에 근데 이제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산 편성 때 되면 또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연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 안 해가지고 계속 반복된다. 좋은 표현입니다. 작년 신문을 갖다 지역만 바꿔서 그대로 읽어도 될 정도로 비 피해가 반복된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기후 위기.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물론 대비책은 있다. 여기서 이 단락에서는 그냥 공식입니다. 진짜로. 물론,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 물론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게 하지만이죠. 물론 하지만 이건 공식입니다. 진짜로. 칼럼에서. 물론 기존의 대비책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렴풋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30년, 100년 빈도 통계를 낸대요. 그래서 30년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왔던 기준, 좀 길게 잡으면 100년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이 제일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설을 갖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기존의 기상 데이터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는 식의 기록갱신을 해가면서 호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나와있잖아요. 기존 기준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현실로 닥쳐졌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기준을 넘어선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이거는 하나의 글쓰기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현실로 닥쳤기 때문이다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사실상 표현만 다르지. 자,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현실로 닥쳤다. 그리고 기후재앙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단락하고 단락을 이을 때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이게 동호 반복을 일부러 해주는 거죠. 뭐 같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뜻의 문장을 갖다가 겹쳐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맥락이 이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단락을 읽는 게 뒤에서 보는 칼럼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 나와요. 자, 이렇게 기후재앙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여전히 대책이 한가하고 부족하다. 이건 좀 상당히 좀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대책이 한가하다. 저는 많이 못 본 표현입니다. 대책이 부족하다, 대책이 부실하다, 뭐 이렇게 한가하다.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건설 환경 공학부 교수예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진짜 예쁘게 짓잖아요. 외양은 화려하고 멋져. 그런데 이게 안에 보면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규모 주차장 만들 때 지하가 문제잖아요. 항상 지하가 문제죠. 이번에도 지하도에서 지하차도 사고 났고 배수 처리, 빗물 처리 시설 공간이 필요하다. 좀 뒤에 그 다음 단락에서는 구체적으로 저류조하고 우수관로 이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류조, 우수관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업무상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 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도 그냥 물바다로 돌변하고 작년에 특히 그랬죠. 강남 물바다 났을 때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저류조 우수관로가 필요하고 근데 이 단락하고 그 다음 단락은요 솔직히 약간 좀 어색해요. 읽다 보시면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 그 다음 단락에 또한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문장이 약간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건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이 단락 있죠. 이 단락은 파저티브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공공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재건축할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아파트를 짓거나 하더라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뭘 받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이익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기부채납 받습니다.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짓게 합니다. 아파트 지을 때 분명히 공공 저 뭐라고 하죠? 공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공공지라고 하는 공지 함께 활용하는 공지 같은 걸 만들게 하거나 어쨌건 간에 저류조 설치를 갖다가 공원 대신에 이런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는 윈윈 사례다. 자, 이 좋은 사례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어른인데 그 다음엔 또 하나로 접수가 또 한이에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앞에 단락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한으로 이으면 그 뒤도 긍정적인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어색하지 않은데 뒤에는 부정적인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갖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 아름드리 나무 싹둑 잘라내고 값싼 어린 나무를 심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으로 연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읽으면서 막연하게나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약간 좀 이게 뭐지?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바르게 잡으려면은 또한 다음에 문장도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값싼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뭐 재고해야 된다. 값싼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부드럽게 이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 또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또한이라는 게 같은 비슷한 걸끼리 이어주는 대등 접속사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긍정적인 어조, 뒤에는 부정적인 어조다 보니까 약간 좀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멋부리다가는 그런 얘기가 있죠.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고. 겨울에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래서 첫째, 둘째 가지고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호만 요란한 기후변화 정책이 아니라 근데 이 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구호만 요란한에 대한 뭐가 어떤 게 구호만 요란한 건지 그 사례를 갖다가 한 개 두 개라도 언급을 해줬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제목부터가 구호만 요. 근데 정작 본문 내용에는 어떤 우리 대책 중에서 어떤 게 구호만 요란한 건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가져와야 돼. 사례를 반드시. 그게 좀 빠졌습니다. 자, 구호만 요란한 기후변화 정책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실질적 기후변화 정책. 이거는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자, 포착하셨나요? 자, 동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대책 비슷한 뜻인데 정책이 나오고 앞 뒤에는 뒤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떤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감, 말의 어감. 뜻 실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중요하지만요. 그 뜻에서 느껴지는 어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본 글에서 저희라는 게 있었죠. 그냥 의도가 아니라 저희라고 그랬어요. 저희 낮은 의도, 뭔가 이게 웅크린 의도예요. 음흉한 의도. 여기서도요. 정책하고 대책하고 어감의 차이가 저는 좀 느껴져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 뭐냐면요. 정책이나 대책이나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정책은 앞에 정자는 이 정치할 때 정자예요. 뭔가 정말 정치적인 보여주기식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욕먹죠. 뒤에도 나오지 뒤에 볼 사설에 나오지만 보여주기식 어떤 이 정책이라는 거는 뭔가 정치적인 색깔을 좀 담고 있고 구호만 요란하고 잘 호응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책이. 근데 뒤에는 실질적 대책이죠.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호만 요란한 대책 그리고 실질적 정책하는 것보다는 정책은 구호만 요란에다 붙여주고 대책은 실질적에 붙여주는 게 조금 더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인데 뭐 필자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뜻 찾아보면. 근데 정책하고 대책하고 뉘앙스의 차이,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의 차이. 정책은 말 그대로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정책일 수 있어요. 대책은 실무자들이 세우는 게 대책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요. 앞에서 나왔지만 극한호 양상. 그래서 따라서 기준은 뭐 같은 얘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총점검해야 된다. 뭐 인프라를 대폭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제 결론적으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존의 틀을 깨고
이 집중 후 양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좀 더 와닿는 설득력 있는 부분인데요. 멋부리지 마라 이거죠. 안전을 더 중시해라. 보통 사람들은 일단은 미적인 것에 좀 현혹이 되기가 쉽지만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단락은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티가 안 난다, 그쵸? 이거 보면 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집안 대표적으로 티가 안 나는 일이 그거죠. 집안일, 설거지, 청소, 빨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열심히 해도 티도 잘 안 나죠. 예.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티 안 나는 걸 잘해야 진짜 선진국이다. 저 이거 좀 공감 갔어요. 티 안 나는 걸 잘해야 진짜 선진국이다. 정말 우리도 어떤 중견 국가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은요. 그래요. 뭐 좀 안타까운 사고지만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이런 대형 사고, 얼마 전에 그 광주 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사고나 이런 걸 보면은 티가 안 나는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게 안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고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저는 좀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이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나 가까운, 얘네들이 티 안 나는 걸 잘하거든요. 이게 참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티 안 나는 걸 잘해야 진짜 선진국이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